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는데 A, B 위에 있는 점 D에 대하여 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빠르게 기본 점들을 좀 찍어 볼게. A는 2,3이고, 그리고 B는 7,1, 그리고 C는 4,5래요. 4,5니까 한 이쯤에 있다고 진짜. 자, 그랬을 때 A, B 위에 점 D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연결한 여기 위에 점 D가 있대. 그리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 AC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AC랑 만나는 점이 E라고 하겠대. 그랬을 때 문제에서 ABC와 ADE의 넓이가 4대 1이래.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이거지. ABC 넓이가 4배가 더 커. 4배가 더 크고 ADE의 넓이는 4배가 작아. 그런데 D는 어디 있냐면 D가 여기 있다는 거야. 지금 봐봐. D가 이 정도 있어서 대충 내가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이쪽 라인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평행하다는 거거든. 이쪽이 서로 평행한 상태에서 점 D는 A, B 위에 있고 점 D랑 E는 BC에 평행한 이런 라인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길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파란색 제일 크게 쓴 파란색과 여기에 있는 빨강색 넓이가 4대 1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요 넓이들 두 개를 보면 두 개가 서로 닮았죠. 서로 닮은 도형인데 넓이의 비가 4대 1이야. 넓이의 비가 4대 1이니까 우리는 길이의 비는 뭐가 돼? 길이의 비는 2대 1이 된다. 이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따라서 여기 있는 빨간색 길이는 파란색 길이의 반토막이라서 점 D는 A와 B의 딱 중간에 있으면 A와 B의 중간에 있으면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평행선을 그었을 때 E니까 E 또한 A와 C의 딱 중간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마지막에 점 D의 Y좌표의 곱을 구하래. 여기 Y좌표 이거 D 여기 있는데? 근데 점 D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점 D가 A, B의 길이의 반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점 D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좀 봐봐. 이쪽에 평행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요렇게 다시 말하면 D가 여기 있어. 그리고 D에서 BC의 평행 라인이니까 E가 여기 있어. 다시 말하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이 생긴 D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 좀 잘 기억해 주라고. 뭘 잘 기억하냐면 직선 AB 위에 있는 점 D에 대하여 라고 했을 때 D가 직선 AB 위에 있잖아. 직선 AB 위에 있다면 A가 만약에 여기 있고 B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D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 라인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A와 B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만 A보다 왼쪽 또는 B보다 오른쪽에 D가 위치할 수도 있다라는 요런 생각. 요게 포인트라 이거야. 그래서 D가 여기에 이쪽을 2대 1만큼 2대 1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답 구할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D의 Y좌표인데 일단 D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Y좌표는 3이고 여기 Y좌표는 1이니까
점 D의 y좌표는 이 가운데니까 2겠지. 그래서 첫 번째 y좌표는 2가 나올 것이고, 여기의 y좌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y좌표가 2만큼 증가했거든.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을 때 y좌표는 1만큼 증가하면 된다 이거야. 왜? 2대 1이니까. 2대 1이니까 여기서 y좌표가 1만큼 증가하면 D의 y좌표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여서 정답이 8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야. 1번부터 문제가 쉽지 않은데, 나는 이거 22학년도면은 한 3년 전 건데, 3년 전 건데, 이거 그대로 나오던가, 숫자만 살짝 바꿔서 나오던 뭐 9대1로 나오던가, 충분히 나올만 하다 이거지. 하는 방법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겠대. 그러면 내가 여기다 좀 크게 그려볼게. 그림이 뭐야, 너무 좀 그런가? 그냥 할게. 지금 이쪽이 2대 1이래.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그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그었더니 여기에 점 하나가 더 찍혔고, 여기 있는 점을 P라고 잡았으니 여기 있는 점을 내가 그냥 Q라고 잡으면 여기 또한 몇 대 몇으로 내분될 거 아니야. 그쵸?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될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야. 여기 있는 요 넓이가,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이래. 전체 넓이의 반 토막이 됐대.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전체 넓이를 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파란색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비슷한 느낌으로 넓이를 구하게 되면 답이 쉽다고.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여기 있는 각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각도를 내가 뭐 세타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 전체 넓이는 내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A라고, 여기를 1A라고 놓을게. 그리고 여기를 B라고 놓고 B라고 놓을게. 자, 봐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푼 적이 있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3대1 비율로 쪼갰어요. 여기는 1대1로 쪼갰어요. 여기는 2대1로 쪼갰어요. 했다고 칠게. 그랬을 때 이 빨강색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인가요? 이런 문제 있어. 지금 나는 2번 문제가 중요하다기보단 요런 느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 이 빨간색 넓이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에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이건 어떻게 하냐? 빨간색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지가 되면 안 돼. 빨간색이 목적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과, 이제부터 하나 잘 들어야 돼. 파란색과 이 전체가 몇 대 몇인지, 이 전체랑 파란색이랑 비교하는 거야. 이제 하는 거 봐봐. 이 전체 초록색과 요 파란색은 여기 있는 각도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여기를 잠깐만 A라고 놓을게. 여기 잠깐 B라고 놓을게. B라고 놓으면 초록색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초록색 넓이는 여기 전체가 4A죠. 그 여기 전체가 3B지. 그래서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들어. 초록색 삼각 전체 넓이는 일단 넓이니까,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쓰고, 이쪽 한 면의 길이가 4A, 이쪽 한 변의 길이는 3B, 그리고 그거에 끼어있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 이렇게 구하는 거야. 길이 그 끼인 각의 사인, 이렇게. 이게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고, 그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은 똑같아.
근데 왼쪽으로 몇 A야? 이쪽이? 3A야. 이쪽으로는 1B야. 그리고 끼어있는 각은 여전히 똑같이 사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비교해볼게. 초록색과 파란색의 비율 관계를 비교할 건데, 초록색이 전체거든. 그럼 파란색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얘는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4A가 3A가 됐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왼쪽 길이, 여기는 왼쪽 길이가, 이쪽 길이가 전체의 4분의 3이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 길이는 3B였는데 1B가 됐으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됐어. 그리고 사인은 똑같으니까 필요 없어. 이거 두 개 곱하면 4분의 1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넓이는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야.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부터 각각의 넓이를 내가 한번 구해볼게. 여기 얘는 이쪽 길이는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 됐고, 이쪽 길이는 이쪽 전체 길이의 2분의 1이 됐으니까 이 넓이는 전체의 8분의 1이야. 또 요 넓이는 이쪽 길이는 전체의 2분의 1이고 이쪽 길이는 전체의 3분의 2라서 얘는 3분의 1S야. 그래서 전체 S에서 너 빼면 가운데가 몇 S인지가 나온다 이거야. 딱 지금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야. 이 과정. 이 넓이가 전체 몇 분의 몇인지 구하려면 요쪽 오른쪽 길이는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이 됐지? 이쪽 길이는 전체 몇 분의 몇이 됐지? 그걸 두 개를 곱하면 그게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구나. 얘가 이렇게 구하는 과정. 요거 이게 포인트거든. 이게 포인트야.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이 포인트를 알았다면 봐봐. 이제 하는 거 잘 들어봐. 사실 내가 이렇게 MB, NB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봐봐. 그러면 이 파란색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된 거야. 몇 분의 몇이 돼야 되냐면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된 이유는 이쪽 길이는 전체의 3분의 2야. 그러면 이쪽 길이는 전체의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길이가 3분의 2고 저쪽이 몇 분의 몇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곱했더니 2분의 1이 나왔어요 라는 거라고. 그럼 내가 이걸 P라고 하면은, 이거 넘기면은 P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되면서 얘가 4분의 3이 되면서, 이 P자리가 4분의 3이면 3 약분되면서 2분의 1 되겠구나. 이 길이는 이 전체의 4분의 3이구나. 얘가 전체의 4분의 3이라는 건 얘가 3이고 얘가 1이라는 얘기 아닌가? 이거지. 전체가 4였는데 얘가 3이거든. 됐죠? 결론, 이쪽 점의 위치는, 이쪽 점의 의미는 여기에 3대1 내분점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 3대1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거든. 3대1을 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 됐죠? 여기까지? 자, 요렇게 푸는 게 난 더 좋다고 보고 요거를 공부해. 차라리 어떻게 변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데, 혹시 나는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도 설명해 보겠지만 그냥 이거는 뭐 답지풀이긴 한데 이 생각이 난 더 어렵다고 보거든. 봐봐. 전 P가 있어. 여기 2대 1이래. 근데 갑자기 내가 이런 보조선을 그었어. 그러면 이게 2대 1이니까 여기에 전체는, 여기 넓이는 3분의 1이고, 그리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주황색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쪽이 전체 몇 분의 몇이야?
전체 2분의 1이래. 전체 2분의 1이래 얘가. 얘가 2분의 1이라 써있거든 전체. 근데 내가 갑자기 쓱 이렇게 그었더니 여기 넓이는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라는 걸 내가 체크했어. 어떻게? 이쪽이 2고 이쪽이 1인데 높이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거든.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야 얘가. 누가? 얘가. 그러면 전체가 1이니까 전체는 1이니까 여기는 이쪽 부분은 전체 1에서 2분의 1을 빼고 또 3분의 1을 빼면 되지. 다시 말하면 여기의 넓이가 6분의 1이야. 전체는 6분의 1이야. 전체 6분의 1이라는 건 이 넓이가 이 넓이의 3배지. 이 넓이가 이 넓이의 3배라는 건 여기 길이가 1대 3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1대 3을 구한다. 이게 답지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1대 3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 Q는 여기 A5에 3대 1 내분점일 거예요 라는 게 일단 답지풀이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금 A가 마이너스 8,A거든. 그리고 5가 있으면 얘 몇 대 몇? 3대 1 내분점이 바로 Q인데 3대 1 내분점 이거 미지수기 때문에 좀 구하기 좀 껄끄러워. 그냥 해야 돼. 뭘 해야 돼? 공식을 써야 돼. 3대 1 내분점인데 A5에 3대 1 내분점이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여기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대 1 내분점이고 3대 1 내분점인데 여기에 뒤에 게 들어가고 여기에 앞에 게 들어가지. 앞에 거에 y 값이 들어가죠. 그럼 결국에 점 Q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이게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4분의 A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점 Q야. 점 Q. 마찬가지로 점 P는 B가 지금 7,3이거든. 그럼 방금 한 것처럼 얘는 이번에는 2대 1 내분점이니까 2대 1 내분점 그대로 해보면 2대 1 내분점 2대 1 내분점 누구를? A, B를. 그러니까 B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오고 컴마 2대 1 2대 1이고 그 다음 B의 Y좌표가 앞에 오고 A의 Y좌표가 뒤에 오는. 계산하면 점 P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4 마이너스 8이니까 2, 이렇게 될 거 같고 얘는 3분의 A 더하기 6이 돼요. 그럼 마무리. 여기는 C좌표는 마이너스 6,0인데 여기는 C랑 Q랑 P가 다 일직선 위에 있어. 마이너스 6,0까지 해서 2점 2개랑 2점까지 해서가 다 일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거든. 따라서 나는 CQ의 기울기 먼저 구하면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할 때 X가 4 증가할 때 Y는 4분의 A 증가했죠. 그리고 CP의 기울기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X는 8 증가할 때 Y는 3분의 A 더하기 6 증가했죠. 그럼 이거 좀 예쁘게 쓰면 여기다 4 곱하고 여기다 4 곱하면 얘는 기울기가 16분의 A고요. 그 여기다가 3 곱하고 여기다 3 곱하면 얘는 기울기가 24분의 A 더하기 6이라서 얘랑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크로스 곱해서 같아야 되니까 마무리 24A는 16A 더하기 96이 나오고 넘어가니까 8A는 96이 나와서 A는 12가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어려워.
어려워.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점 A, A를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은 수업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2차 함수의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어. 근데 그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 나오도록 하는, 예를 들어 내가 접선을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 이렇게 그었더니 이게 직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직각보다는 더 이거니까 접선 그었더니 어머나 이게 직각이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몇 컴마 몇이라는 거야? 여기가 A, A예요 이런 뜻이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정석대로 그냥 쭉쭉 푸는 방법은 여기 A, A고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나는 기울기는 M이고 A, A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직선과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는 2차 그래프랑 서로 어떻다는 거야? 서로 접합니다 라는 거죠. 서로 접합니다 라고 하는 건 그래프랑 만났는데 몇 번 만났어? 한 번 만났어 이렇게 풀 거거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랑 이거 전개하면 mx 마이너스 am 플러스 a랑 만날 거야. 그러니까 넘어와서 내가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세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mx 더하기 10 더하기 am 더하기 마이너스 a는 0이다 이렇게 좀 쓰게 돼. 조금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접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0이어야 돼. 됐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의 해결법이야. 그냥 얘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c가 조금 길지. 10 더하기 am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16에다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am 마이너스 플러스 4a까지. 그게 0이 나와야 된대. 근데 내가 구할 거는 그 기울기의 합이니까 기울기, 다시 말하면 m이 주인공이거든. 그럼 얘는 m제곱에다가 m 주인공들 일로 오면 마이너스를 묶어서 4a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리고 a가 없는 것들, 얘 마이너스 24 더하기 4a 그게 0입니다 이거거든.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거는 기울기 합이니까 이게 정답인데, 그 기울기의 서로 수직이면 두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돼? 이 곱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다시 말하면 4a는 23이 나와야 되지. 왜? 이게 두 기울기의 곱인데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4a가 23이어야지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4a가 23이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두 근의 합은, 두 기울기의 합은 15가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내가 수업시간 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사실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든 뭘 이렇게 기울기를 직접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푸는 게 맞긴 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A를 구하세요 가 나온다면 도대체 이 A가 어디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외워. 뭘 외우냐? 2차 함수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일 때 이 한 점은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 위치가 고정이야, 고정. 어디로 고정이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A x-p q라고 일단 가정할게. 여기 있는 점의 위치가 p, q가 될 거지. 그러면은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인 점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다 이 직선 위에 있어. 그리고 이 직선의 위치는 여기 y값이 q죠. q에서 4분의 a만큼을 뺀 요 y는 이 라인.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에서 이 최고차의 개수의 4분의 1한 거만큼을 아래로 내려. 요만큼 내려. 4분의 1만큼을.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 꼭지점이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얘 꼭지점이 2,6이거든. 여기가 2,6이야.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최고차의 개수의 4분의 1을 한 거만큼 아래로 내리면 6에서 4분의 1을 내린 거니까 얘는 4분의 23이 되고, 아, 여기 있는 y값 y는 4분의 23.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서 내가 접선 두 개 그었어? 무조건 직각이야. 여기서 접선 두 개 그었어? 무조건 직각이야. 이렇다는 거야. 따라서 y는 4분의 23이니까 요 a가 4분의 23이야. 실제로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4a가 23이라고 했거든. a가 4분의 23이라는 게 사실상 졸라 빨리 나온다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정수로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a,a가 아니라 4a를 넣든 아니면은 여기 최고차의 개수를 4로 좀 바꾸든 이런 조작을 해요. 보통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이 점이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오게끔 내가 조작을 한다고. 원래 내신에서 내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a,a를 구하는 게 만약에 목적지가 됐고, 그렇다는 건 이런 개짓거리 안 하고 바로 a는 4분의 3인데 4분의 23인데 여기까지는 알고 가야 혹시 만약에 아다리가 좋게 딱 걸렸어. 야, 작년 23년도 11월이면 아다리 좋게 걸릴 수도 있는 문제지 사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정말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 꼭지점에서 최고차의 4분의 1만큼을 내린다.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라면 꼭지점에서 4분의 최고차만큼을 올린다 하면 돼. 여기만큼 올리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점에서 내가 접선 두 개 딱딱 그으면 이게 직각이란 얘기야.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기하라는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좀 미리 내가 언급한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 2차 함수가 있고 A, B에서 만나고 Y축과 C에서 만난대. 그럼 일단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가 뭐 요렇게 좀 크게 그릴게. 요렇게. 그리고 Y축이 뭐 요정도로 있다고 가정할게. 그럼 여기서 만나는 여기가 C고요. 여기는 0,0이고 여기는 A 2,0이고 여기는 B A,0인데, 그리고 점 P는 꼭지점이래. 여기가 점 P야. 굳이 쓰면은 A 더하기 2에 나누기 2, 뭐 삐리리 이렇게 되겠지. 굳이 쓴다면. 자, 근데 문제 잘 봐봐. 이제 간다.
직선 BC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면 직선 BC거든. 요렇게 연결한 거. 여기에 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었고, 그리고 점 P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 그었을 때 그게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다, 이런 뜻이야. 물론 나는 알고 그렸기 때문에 여기다 그렸지만 이제부터 하는 마지막. 근데 A, P, R, P 뭐야 A, R, A, P, R, Q 요 얘가 정사각형이래. 얘가 정사각형이래. 그러면 이제 시작 좀 해볼게. 여기 있는 R이랑 B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 한번 봐봐. 이참수가 있다. 이참수가 있는데 여기 근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 그럼 꼭지점 P랑 여기 A랑 여기 B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돼.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 요지는 이거야. 이게 무조건 이등변이거든. 왜? 점 P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딱 그으면 얘랑 얘 딱 반토막에 직각이 되겠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겠죠. 됐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긋고 이쪽에서 그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이차함수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좌우 대칭이라서. 이해했죠? 따라서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려면 이 길이 같을 수 있는 길이는 점 P를 기준으로 점 B로 연결할 때는 라인 밖에 안 돼.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도 같을 수 있잖아.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데 봐봐. 지금 점 B랑 점 C를 연결한 선분에 그었지. 그러면 점 B에서 만약에 예를 들을게 한번 들어봐. 점 B에서 어떤 라인을 그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직각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 직각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짧냐 이 길이가 짧냐라고 하면 직각으로 간 길이가 제일 짧지. 직각으로 간 길이가 제일 짧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랑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같대. 얘가 두 개 같대. 근데 뭔 소리야. 얘랑 길이가 같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어떤 직선에 수직으로 내려 꽂은 게 이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 꽂은 게 가장 짧거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는 이 검은색 길이보다 무조건 길어. 얘가 수직이라면 이쪽 라인이 이쪽 점이 만약에 수직점이라면 이 초록색 길이는 검은색 길이보다 길다고. 근데 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건 아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대. 그러니까 모순이 생긴다고. 검은색보다 초록색이 긴데 어떻게 너랑 길이가 같냐? 라는 모순이 생겨. 결론 이 길이가 같은데 직각이 되려면 그냥 이 길이가 이 길이여야 돼. 이 길이가 이 길이여야 돼. 그래서 B가 R이어야 돼. 아무튼 요런 숨어있는 뭔가 더 있는데 아무튼 굳이 몰라도 돼요. 자, 마무리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 이차함수 식 좀 구하면 이차함수 식은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몰라. K라고 넣을게. 근데 얘랑 얘가 근이야. 그래서 X-2랑 X-A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게 이차함수 식이야. 이 이차함수 식이야.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가볼게. 조금만 더. 뭘 조금만 더 가냐? 지금 얘가
길이가 같은데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직각 아니겠어? 그러면 길이가 같은데 직각이면 이게 무슨 삼각형? 이게 1대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여기는 각도는 45도. 근데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45도. 여기가 45도라는 건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인데 a, 0을 지나니까 a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더하기 a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점 B를 지나고 있거든. 따라서 얘는 0,a를 지나니까 C는 0,a야. 됐죠? 근데 이 C라는 점은 이차함수 위에 있는 y 절편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차함수 요 식에 x에 0을 대입하면 k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돼서 계산하면 2ka인데 그게 그냥 a여야 돼. 여기다가 x에 0 대입하면 y값이 a가 나야 된다고. 따라서 k는 2분의 1이어야 돼.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인 이차함수야. 얘는 뭔지 몰라도 2분의 1이 최고차의 개수고 2가 근이고 a도 근인 이차함수라는 거를 방금 구해냈어.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구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잘 들어. 이거는 외워야 돼. 이차함수의 꼭지점에서 x축까지의 거리, 근데 거리라고 보통 안하고 높이라고 하거든. 이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 꼭지점에서 x축까지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한번 예를 들을게. 한번 봐봐. 여기에 y는 3, x-2, x-6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여기 꼭지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에서 여기는 x축까지의 이 빨간색 높이를 구하고 싶거든. 이 빨간색 높이. 근데 사실 얘는 꼭지점이니까 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4라는 거 알잖아.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x에 4 대입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4 넣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12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높이가 12지. 얘가 12지. 근데 이 12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뭐냐면 이게 2거든. 이것도 2거든. 최고차가 3이거든.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12가 나오고, 그 12가 바로 높이야.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자주 나오고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중요한 식이야. 알겠죠? 알겠죠? 갑자기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 왜 얘기하냐 이거 지금. 지금 봐봐. 여기는 거 볼게.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여기가 2야. 여기가 A인데 여기가 P인데,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렇게 뚝 자르면? 이게 뚝 자르면 여기도 40, 여기 직각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45도거든. 그러면 결국엔 이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 이 길이도 L인 건 알겠지만, 됐지? 근데 이 길이도 L이거든. 이 길이도 L이야. 그럼 이 높이차, 꼭지점에서 X축까지에 가는 이 높이차 구하는 공식이 L 곱하기 최고차의 개수인데, L 곱하기 얜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1이라는 걸 방금 구했거든. 그게 L이야. 그래서 L 하면 약분하니까 L은 2라는 게 그냥 바로 나와. 아, 요 길이가 2구나. 아, 요 길이가 2구나. 그럼 요 길이가 2고 2니까 여기 4니까 A가
6컴마로 들어가겠군. 여기 2에서 4만큼 오른쪽으로 간 놈이니까 결론 fx가 최고 차이계수 2분의 1인 거, 그리고 또 다른 한 근이 6이라는 거, 이걸 구했고, 나는 최종적으로 f12를 구하고 싶으니까 f12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다 12 대입하면 10 나오고요, 여기다 12 대입하면 6 나와서 정답이 30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어려운데 이 안에서 배울 거는 많고, 이 배울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혹시라도 나왔을 때 되게 당당하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 다시 풀라고 하면 이제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야 돼. 나 이 문제 아는데? 이 문제 아는데? 이렇게 가야 돼. 내신은 중간고사 보는 이 내신 공부랑 모의고사 곧 수능이랑은 느낌이 달라. 내신이 잘 나온 아이들은 성실한 거야.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성실한 거라고. 모든 문제를 나올 수 있는 웬만한 문제들을 많이 공부해서 외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내신을 잘 보는 거고, 수능을 잘 보는 거는 그냥 머리가 좀 좋은 거야. 내가 이것도 외웠고 이것도 외워서 이것도 알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능을 잘 보는 거라면, 내신은 나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나 이 문제 어디서 봤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잘 봐.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 때 설명한 거는 약간 틀린 해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맞춤으로 내가 얘기한 것 같고, 왜냐면 다르게 좀 해보니까 얘랑 얘가 직각이라는 거를 내가 증명할 길이 없어. 증명할 수가 없어. 하필이면 이 문제가 직각일 것 뿐이라서. 그럼 일단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해보면, 봐봐. 지금 일단 여기 있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건 알죠? 현재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근데 얘랑 평행인 거니까 얘도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그리고 여기 L1에 대한 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L1의 x절편은 y에 0 대입하면 x가 2거든. 그리고 y절편은 x에 0 대입하면은 y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2라는 걸 내가 알아. 2, 1이야. 그런데 내가 요 길이를 아예 모르거든. 아예 모르지만 내가 어떤 건 알고 있냐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L이면 여기는 2L이라는 걸 내가 알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됐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자 이거지. 지금 이 사각형의 특징은 사다리꼴이라서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얘는 두 대각선이 어떻게 만나고 있어?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면 넓이를 구할 때 마름모 넓이 구하듯이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하면은 넓이가 나와요. 왜 그러냐? 마름모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이유는 똑같아. 내가 지금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크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 그러면 이 대각선이 2 더하기 2L인데 2 더하기 2L, 여기 길이가 2 더하기 2L, 그 여기 있는 요 대각선이, 이쪽 대각선이 1 더하기 L인데, 이 점선으로 그린 내가 사각형, 직사각형이지. 이제 이거는 직각으로 만났으니까 이 대각선을 위로 쭉 올렸고 이 대각선을 쭉 내렸고, 이렇게 2 더하기 L, 그 다음에 1 더하기 L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쭉 이쪽으로 갔고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요 넓이 같죠? 요 넓이 같고 요 넓이 같고 요 넓이 같으면서 내가 구할 1 더하기 L과 2 더하기 2L을 곱한 이 커다란 직사각형 넓이랑 내가 구할 요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반토막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넓이가 25가 나왔어요. 이렇게 풀자고. 결론 1 더하기 L과 2 더하기 2L 그게 50이야. 근데 이것도 2로 묶으면 1 더하기 L의 제곱이 되거든. 이렇게 결국 1 더하기 L의 제곱이 25가 돼요. 따라서 L은 4예요. L이 4니까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4라는 걸 알겠어요.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4네. 근데 이 문제는 하필이면 여기 기울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직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거리가 직각이 돼서 L1과 L2의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원래 서로 수직인 거 구하는 건데 하필이면 이게 수직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2루트 5인데 1대 2대 루트 5니까 이게 2대 4라고 써있는데 기울기가 2니까 1대 2대 루트 5예요. 그래서 여기다 2루트 5가 되는. 근데 나는 마무리 처리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마무리 처리는 이렇게 하자. 나는 뭘 구했냐, L2는 잘 봐. 이제 마무리할게. 이렇게 마무리하자. 그래야지 나중에 변형 문제에서 안 틀린다. L2의 Y 절편을 내가 구했어. L2의 Y 절편이 4야. 근데 L2 어떻게 식을 쓰냐면 L2도 L1과 거의 흡사하게 식을 쓸 건데, 근데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Y절편은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이거에서 마이너스 붙일 건데,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얘가 4라고. 따라서 K가 8이 나와요. 그럼 L1은 이렇게 됐으니 내가 구하고 싶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듯이 루트 5분의 절대값 얘랑 뺀 거. 그래서 계산하니까 5분의 10 루트 5. 그 정답이 2 루트 5. 이렇게 구해야 나중에 숫자가 변형돼서 이게 직각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 내가 좀 바꿔보니까 생각 조금만 해보면 돼. 이게 운이 졸라게 좋았던 거야. 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선을 이렇게 두 개 평행선을 그었어. 그럼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절편과 여기 있는 절편을 이으면 이게 직각이 아니야.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직각이 아니야 지금. 그치? A랑 D가 직각인 이유가 없어. 존나 운이 좋았던 거였어 사실. 운이 좋고 야매로 그냥 운이 좋아서 풀렸던 거야. 알겠죠? 이거 Y절편 X절편이 이게 직각이 될 이유는 없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무 그냥 사다리 꼴이고 이 파란색 주황색 아무 관련이 없는. 그래서 넓이 구할 때는 여기는 길이 구하고 여기는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여기는 비율로서 내가 알 거고 비율로서 알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뭐 하듯이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래서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 그 넓이를 통해서 요 길이를 구했고, 요 길이를 구했기 때문에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할 수 있고, 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맞는 풀이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A 좌표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1 여기 이 정도 찍혀 있을 거고, 여기가 무게중심의 좌표. 그리고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한 이쯤 있겠네.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근데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 원점. 원의 중심, 외심 보통 5라고 써요. 뭐야? 외심이 원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무게중심이 나오잖아? 무게중심은 이렇게 가는 거야. 중선의 2대1 내분점이야. 뭐 1대2라고 써도 되고 2대1로 써도 되고. 무슨 말이냐? 나는 요게 이제 좀 이제 퀄리티 높은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의 해결법은 무게중심을 3개 다 더해서 나누기 3한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 해결에서는 항상 무게중심이라는 놈은 어떻게 구해? 여기 중점을 구해.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2대1 여기가 무게중심이에요 이렇게 구하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거지. 여기 이렇게 그으면 여기 이쪽으로 2대1 여기가 이 점이 지금 B와 C의 중점이라는 거야. B와 C의 중점이라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2대1이니까 X가 4 증가했으니까 한번 2 증가하면 1, X가 2 증가했으니까 또 1 증가하면 Y는 2 증가했어 1 증가했으니까 2. 1,2가 BC의 중점이야. 그리고 여기에 뭐까지 있어? 외심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외심은 무조건 뭘로 구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으로 구하는 거거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다시 말하면 내가 외심을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가 BC가 이렇게 BC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외심은 얘랑 얘의 반토막을 먼저 구해야 하잖아. M. 여기에서 직각으로 내려 그으면 이 언저리 어딘가 있을 거라고. 물론 여기랑 딱 했을 때, 여기 직각 했을 때 여기서 여기가 외심인데, 어찌됐던 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BC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요 주황색 선이 BC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다시 말하면 BC는 요 파랑색 선 있지? 파랑색 선 위에 어떤 임의의 두 점인데, 이쪽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에서 요만큼 같은 만큼 떨어져 있는, 이게 BC라는 거야. 지금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알아먹겠나? 알아먹나? 됐죠? 그럼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이제 봐봐. 얘가 외심이잖아. 근데 외심의 특징이 뭐야?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외심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6이거든. 0,0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루트 26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또한 루트 26일걸? 근데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5라는 걸 알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21이야. 그럼 여기 거리도 루트 21이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문제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아주 좋은 문제야, 사실. 이해됐나? 됐어요. 됐죠? 그럼 결론, BC의 길이는
2 루트 21이고. 그럼 나는 뭐만 더 구하면 되냐면, 내가 이거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 제일 별로 안 좋은 방법은 BC의 좌표를 구하는 건 안 좋은 방법이야. 왜? 이게 기울기가, 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근데 이 거리가 루트 21이면 루트 5로 끝나지 않으면 1대 2대 루트 5 요게 아니면 이 좌표가 되게 안 좋아. 안 예뻐. 좌표가 되게 안 예뻐서 좌표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난 어떻게 구해야 되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BC의 길이 구했잖아. 그럼 뭐만 구하면 돼? A에서 BC까지의 이 높이만 구하면 되죠. 이 높이. 이 빨간색 높이. 이 높이를 구하려면 높이는 이 파란색 선이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 됐나?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은, 이 파란색 선 BC를 연결한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y로 출발하고 1,2를 지나기 때문에 1,2를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면 얘가 BC 직선이야. 근데 이 BC 직선에서 A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A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삼각형 ABC의 높이가 돼요. 삼각형 ABC의 높이.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루트 5분의 12가 되고 5분의 12 루트 5가 높이가 돼. 그리고 BC의 길이는 2 루트 21이 BC의 길이였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까지 하면 나는 내가 구할 최종 정답 5분의 12 루트 105가 정답이라서 정답이 17이 나오는, 좀 많이 별로야. 그러니까 계산은 별로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가 다 중요해. 이거는 다시 풀라고 해도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다 모르면 못 풀어. 이거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일단 원이 있고, 근데 저 원의 중심이 1,2분의 a라는 거 정도는 내가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생략.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a는 2-1이라서 따라서 a가 2가 나오죠. 됐죠? a가 2고 따라서 얘가 1,1이야. 원의 중심이 1,1이야. 근데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 원이 있다. 원의 중심이 2x-1이라는 요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대. 근데 이 원의 중심이 1,1이라는 걸 방금 구했어. 얘가 1로 출발하거든. x좌표가 1이거든. 중심이. 여기다 1 대입하면 될 거 아니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이 y는 2x 빼기 1이라는 요 직선과 원 C랑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겠대. 너가 A, B래. 근데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 B, P의 넓이의 최대값이래. 그러면 너무 뻔하지. 점 P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넓이가 요건데, 점 P가 여기 있으면 넓이가 좀 더 커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밑변은 고정이죠. 그러니까 높이가 제일 어떨 때? 높이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었을 때가 뭐일 때? 이게 반지름일 때. 밑변의 길이는 2r이고 밑변의 길이가 2r이고 높이가 r일 때. 무슨 말인지 아나? 이게 r이야. 이게 r이거든. 높이도 r일 때가 제일 커. 넓이가.
따라서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에 밑변이 2r, 높이가 r. 뭐야? r제곱. r제곱이 최대값인데 그게 4라고. 결론 r이 2예요. 이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그럼 요거 원방 제대로 써볼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b는 0이야. 나 이거 일반형으로 쓰면 일반형 표준형으로 쓰면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은 이거 넘어가니까 플러스 b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돼. 얘가 r제곱인데 r제곱이 4거든. 따라서 b는 2가 나와요. 근데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가 나오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 점 A 마이너스 5,0 그리고 점 B 0, 마이너스 5 점 C 4,3 그리고 점 P는 점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는 이게 아니고 이거 말하는 거. 여기 요 호 위에 점 C가 있어요. 뭐 이런 내용. 자, 기억. 점 B와 직선 AC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일단 여기 A에서 C까지 연결했는데 지금 점 B에서 AC까지 거리 좀 구해보세요. 그니까 점 C, B에서 AC까지 거리니까 이 파란색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선 점집거가 필요하고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AC는 X가 9 증가할 때 Y가 3 증가했으니까 길이가 3분의 1이에요. 길이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x-3y로 출발하고 마이너스 5,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5,0을 지나려면 더하기 5는 0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이게 AC 직선의 방정식이고 여기에서 점 B 0, 마이너스 5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10분의 0 대입하고 15 더하기 5가 되네. 그래서 루트 10분의 20이 되고요. 약분 치니까 2 루트 10이 돼서 결론 요 빨강색 길이가 2 루트 10이 되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는 게 확인됐어. 됐죠? 계속 갈게요. 니은 봤더니 삼각형 ABC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러면 봐봐. PABC 넓이가 최대려면 지금 ABC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은 넓이가 고정이죠. 넓이를 좀 구할 수 있지 지금 당장이라도. 왜? 좌표를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점 P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삼각형은 내가 넓이가 어떻게 될지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이 넓이가 제일 크냐? 점 P가 저기 있으면 돼. 근데 저기를 어떻게 구하냐? 요 AC 선분 AC의 수직 2등분선 위에 수직 2등분선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에서 AC까지 수선으로 딱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 만나는 이 점 P가 여기 있을 때가 넓이가 제일 커요. 이때가 제일 이 AC 기준으로 제일 높이 있거든. 알겠죠? 따라서 점 P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AC와 뭐가? PO가 서로 수직일 때 AC랑 PO가 수직일 때 요 넓이가 제일 커. 그러니까 PB랑 수직이면 안 돼. 얘랑 수직이 아니라 얘랑 0이랑 수직이어야 된다고.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일 수 있지 않아요? 빨갛잖아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AC랑 OP가 수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니은 틀렸고 마지막 디귿. 디귿을 구하기 위해선 일단
AC의 길이를 구해야 될 것 같아.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지금 뭐야? 이 기울기가 몇이지? 아까 3분의 1이었죠. 기울기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이거 3 1 그럼 이거 루트 10. 근데 이거 x의 차가 9고 y의 차가 3이죠. 그러니까 3배 하면 되네. 3루트 10이네. AC의 길이는 3루트 10. 근데 이미 난 높이까지 구했어. 요 2루트 10이라고 높이를 구했거든.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10 곱하기 2루트 10이니까 계산하면 30이네요. 됐지? 그러니까 기억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야. 사실 나였으면 A좌표랑 B좌표랑 C좌표를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게 길이를 구한다고? 그럴 필요 없지. 원래는 너를 0,0으로 만들어. 다시 말하면 x에 5를 더해, x에 5 더해, x에 5 더해, 그 다음에 0,0 제끼고 2분의 1의 절대값 5-5 9, 3. 그래서 내항의 곱에서 외항의 곱을 빼서 절대값. 그러니까 얘 60이네요. 2분의 1이니까 30이네요. 이게 원래 맞아. 원래 이렇게 맞는데 기억을 미리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한 것 뿐이야. 계속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ABC 삼각형의 넓이는 30이라는 걸 구했고, 그래서 나는 뭐만 더 구하면 이제 되냐면 점 P를 직접 구해서 구해도 되지만 그건 좀 별로 안 좋아서 난 지금 AC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 그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높이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전체 반지름의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AC가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에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점 P가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넓이가 커. 근데 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라는 걸 알아. 점 P에서 점 0,0까지 거리가 5라는 사실을 알아. 여기까지가 5거든. 왜?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됐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구할 높이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난 뭘 구하겠다고? 이걸 구하겠다고. 5에서 이거 빼겠다고. 그리고 요 AC의 직선이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서 0,0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0,0까지니까 5가 돼서 여기 길이가 2분의 1 루트 10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높이가 5-2분의 1 루트 10이 높이가 되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3 루트 10이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까지 갈기면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나와요. 계산하면 이게 2분의 3 루트 10이니까 이게 하면 2분의 15 루트 10 에서 얘에서 얘 하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은 뭐냐, 일단 4분의 3에다가 10 곱한 거니까 빼기 2분의 15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몇 더하는 거야? 여기다 30 더하면 돼요. 30은 왜 더해? 파란색까지 더해야 돼. 그래서 30은 2분의 60이니까 최종 정답 2분의 45 더하기 15 루트 10. 근데 얘를 15로 묶으면 3 더하기 루트 10. 그래서 정답이 디귿도 맞네요. 뭐 이렇게 됐다 이거야. 물론 마지막 처리가 조금 별로 안 좋긴 해. 예쁘진 않아. 예쁘진 않은데 뭐 어쩌겠어. 넓이가 이렇게 거지같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넓이가 거지같이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네 부교재에도 넓이가 거지같이 나오는 넓이 구하는 게 있어. 그니까 요거는 좀 같이 그거를 변형시켰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문제거든. 사각형의 넓이 최대값 구하세요 했는데 반지르면서 이거 빼가지고 했더니 뭐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원의 중심은 a, 반지름의 길이 루트 10. 근데 원의 중심과 y는 2x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나한테 a에서 2x-y는 0, 이거 일반형으로 바꾼 거야. 얘랑 a까지 거리를 줬지. 점짓거 쓰라는 얘기죠. 점과 직선의 거리가 루트 5래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여기다 a 갖다 박으면 2a-a인데 그 거리가 루트 5래. 따라서 절대값 a는 루트 5가니까 5야. 따라서 a는 뿔마 루트 5인데, 뿔마 5인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 a는 5예요.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원의 중심을 줬어. 원의 중심이 여기가 5,5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루트 10이라고 줬어. 그러면 내가 접선을 구한다는 건 이게 접선이래. 그러면 여기 있는 kx-y는 0이라는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인 5,5까지의 거리가 루트 10이 나오면 된다. 이걸로 끝나면 되죠. 접선은 그냥 점짓거로 끝내 일단. 그리고 나서 점짓거로 했는데도 시간이 좀 나는 여유가 있다, 나는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 공식을 좀 더 외워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필요 없기도 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k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여기다 5 대입하니까 5k 마이너스 5 절대값, 이게 루트 10이에요 이거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절대값 5k-5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너 제곱하면 25k의 제곱 마이너스 50k 플러스 25가 나오고, 너 제곱하면 10 괄호 열고 k의 제곱 더하기 1 괄호 닫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10k 제곱 플러스 10이니까 넘기면 15k의 제곱 마이너스 50k 플러스 15는 0, 5로 약분하면 인수분해. 따라서 k는 3분의 1 또는 3이 나오는데 k는 1보다 작다고 했으니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면 너희들이 뭐가 좀 빨라지냐면 이게 빨라지면 돼. 이거 어차피 넘기고 양변 제곱이니까 요 안에서 그냥 바로 가는 거지. 이거 제곱하면 이거고, 요거 제곱해봤자 이거 그대로 루트 벗기고 쓸 거고, 이거 루트 벗기고 쓸 거 아니야. 뭐 요 정도 차이? 이 느낌? 그러니까 점짓거 접선이 나왔어. 원이 나왔는데 접선 나왔어.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가지고 그게 반지름이 나온다. 요 한 줄로 끝나 다.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x축과 y는 mx랑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있대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여기 0, 여기가 몇 컴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쓸게. 자, 반지름이 2기 때문에 여기 y좌표는 2야. 왜? x축이 접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0,0에서 이렇게까지 연결하면 이 빨간색 직선은
x가 a 증가할 때 y가 2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a분의 2x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점 P에서 Q까지 연결한 요 라인, 요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건 알고 있자. 뭐 한 거냐면 여기 원이 있어. 원이 있어. 근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고 접선 그었어. 그랬더니 여기 접점이 생겼고 여기 접점이 생겼어. 이제 하는 거 봐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서 원의 중심까지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야. 이게 직각, 이게 직각이야. 근데 지금 내가 뭘 보여주고 싶냐면 여기 있는 접점에서 여기 있는 접점까지 연결한 요거를 우리는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선을 극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극선은 무조건 여기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연결한 요 선과 직각으로 만나요. 왜?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얘랑 얘랑 같지. 됐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쓱 그으면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그었을 때 이게 같으면 이게 무조건 수직 이등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너가 동그라미네? 너 직각이야? 그럼 너도 X네? 동그라미 X만 더하면 직각이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빨간색과 빨간색과 노란색, 주황색이 직각이 돼. 그게 약간 삐딱하게 돼 있는 게 이거야, 지금. 이 직각이라고. 다시 말하면, 여기 A라는, 여기 파란색 직선은 여기 있는 요 놈과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요. 근데 P, 다시 말하면 A, 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X 빼기 A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 R좌표가 0,2분의 A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었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나한테 ROP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2분의 A제곱이거든. 근데 이 길이가 A거든. 직각이거든. 넓이가 나왔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 곱하기 A를 했더니 그게 16이에요. 따라서 A의 세제곱이 4가 넘어가니까 64가 돼서, 따라서 A가 4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A가 4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어. 이제 여기가 4,2였군.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2였군. 2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는 MX라는 요 직선이 4,2까지의 거리가, 그 거리가 2가 나오면 끝나는 거죠. 점집거 쓰면 끝나는 거지. 따라서 MX-Y는 0이라는 요 그래프와 4,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4m-2 절대값이 반지름인 2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제곱하면 16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는 이거 제곱하면 4고요. 이거 제곱하면은 m제곱 더하기 1이 된다. 그래서 얘가 4m제곱 플러스 4니까 12m제곱 마이너스 16m 은빵 4m으로 묶이면 따라서 내가 구할 m 값은 3분의 4가 정답이다. 근데 거기다 6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정답은 80이다. 뭐 이런 거고. 자,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한 번 더 얘기했고 또 한 번 더 얘기할게. 얘랑 각이 같거든. 근데 여기 있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 x가 4, a가 4였으니까. 그럼 이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인 놈이 있는데 그거에 각이 2배 됐어. 각이 2배 되면 기울기가 2배 되지 않는다니깐. 기울기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각이 2배 되면 구하는 공식이 있어. 원래 기울기가 m이고 각이 2배일 때 기울기는 그냥 2배 합니다 에서 1마 m제곱을 빼는 거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거든. 각이 2배 되면 2분의 1의 2배가 일단 분자에 들어가. 그리고 분모에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서 얘가 4분의 3이니까 그리고 얘가 1이니까 양변에 4 곱하면 3분의 4가 되고 그게 m이라고. 요것도 잘 사용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외워야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알겠죠? 넘어갈게요.